네, 저희 오늘 첫 번째 농경 토론회입니다. 저희 거시농정연구본부 농업구조연구실 연광훈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고요. 주제는 챗GPT를 활용한 경제연구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활용해야 될 부분과 활용해야 되지 않을 부분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농경 토론회 발표를 바탕으로 좀 스마트하게 챗GPT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발표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농업구조연구실 연광훈입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챗 GPT를 활용한 경제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연구에 챗 GPT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된 연구 윤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논문은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의 안톤 코리넥이라는 교수님께서 2023년도에 NBER 워킹 페이퍼로 공개한 논문입니다. 챗 GPT를 경제 연구에 있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다양한 예를 들어서 설명한 논문입니다. 아직 워킹 페이퍼긴 하지만 60회 이상 인용됐을 만큼 많은 연구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고한 논문입니다. 그리고 GPT 3.5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챗 GPT는 경제 연구의 여러 단계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요. 먼저 브레인스토밍 같이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도 활용할 수 있고 선행 연구, 그리고 코딩, 데이터 분석, 그리고 보고서 작성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아이디어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데 이때 챗 GP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부분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정부 정책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험 확대, 지원 플랜, 기술 활용 등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평가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각 대안이 현실성이 있는지 평가해달라고 했는데요. 가령 보험 확대의 경우에는 현실적이며 이러한 장점이 있고 또 이러한 단점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줬습니다. 또한 어떠한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논거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저희의 주장을 서포팅할 수 있는 논거가 필요할 때도 GPT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가령 제가 AI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논거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AI는 균등한 정보 접근을 제공하여 교육과 의료 등에서 불평등 해소가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선행 연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 완결된 한 문단을 작성하는 것 대신에 핵심적인 몇 가지 문장을 작성한 다음 그 문장들을 이용해서 완성된 문단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그 요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행 연구를 할 때 다양한 보고서나 논문을 읽고 요약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GPT를 이용해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제가 논문 초록을 제시한 다음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관련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요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행 연구를 할 때 다양한 논문이나 보고서를 찾고 또 읽게 되는데 이때 저희가 구글 스칼라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챗 GPT를 이용해서도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GPT의 단점으로 얘기되었던 것이 바로 환각 현상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논문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논문의 제목과 저자의 이름까지 기재해서 사용자에게 제시하였던 것인데요. 안톤 코리넥은 논문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환각 현상 없이 실제로 존재하는 논문의 내용을 검색해서 요약해주는 웹사이트인 앨리스잇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료로도 일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GPT 4.0 버전에서는 이러한 환각 현상이 다소 개선되었습니다. 가령 제가 기후변화가 식중독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을 찾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실제 존재하는 논문들을 서치해서 저한테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따옴표 표시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실제 논문을 볼 수 있는 웹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저희 연구원에서 해당 저널을 구독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내용까지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초록까지만 볼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논문의 레퍼런스도 GPT를 이용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령 제가 APA 스타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그에 맞추어서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챗 GPT의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번역 기능입니다. 제가 안톤 코리넥 논문의 초록의 일부를 제시해 준 다음에 한글로 해석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챗 GPT가 보시는 것처럼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해줬는데요. 약간 번역체 말투가 섞여 있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글로 논문이나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영어로 번역할 그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과연 원어민은 이 번역된 영어를 보고 어떻게 평가할까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카고 출신의 영문학과 또 티칭에서 석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께 제가 여쭤봤는데요. 먼저 한글로 된 논문의 초록의 일부를 챗 GPT를 이용해서 영어로 번역한 다음에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 답변이 엑설런트하고 이상한 부분도 없고 굉장히 학술적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된 저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아티클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길지 않은 글을 보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글로 된 다른 논문의 그 서론 부분을 챗 GPT를 이용해서 영어로 번역한 다음에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이것도 엑설런트하고 원어민 입장에서 봤을 때 잘 이해가 된다. 근데 하나 단점을 꼽자면 저희가 인용을 할 때 누구누구 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걸 영어로는 are로 써야 합니다. 근데 GPT 같은 경우에는 and others로 써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번역은 굉장히 매끄럽게 잘 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발견했던 단점 중에 하나는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와 같은 고유 명사를 영어로 번역할 때 그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번역은 되지 않아서 그러한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떠한 개념에 대해 잘 모를 때 그런 개념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령 저는 한계흉의 개념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요. GPT가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한계흉은 음수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는 것처럼 한계흉은 음수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GPT한테 네가 틀린 것 같다. 한계흉은 음수가 될 수 있는데 다시 설명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죄송합니다. 제 답변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챗 GPT의 답변이 항상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간혹 틀릴 때가 있는데요. 저희가 사전 지식이 있는 개념에 대해 질문을 했을 경우에는 문제점을 캐치하고 수정할 수 있지만 전혀 사전 지식이 없는 개념에 대해 질문하고 또 GPT의 답변을 그대로 수용했을 때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PT를 사용할 때는 좀 유의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코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딩을 할 때 특정 상황에 대해 설명한 다음 그것을 바탕으로 코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면 GPT는 코드를 실제로 작성해 주게 됩니다. 가령 저는 id가 159인 관측치의 변수 중에서 weight의 값을 75로 변경하는 스테이터 코드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 replace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코드를 작성해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replace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먼저 개념 설명을 해준 다음에 실제 이 명령어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습니다. 또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는 코드를 번역하는 것입니다. 저는 스테이터와 R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위에 제시된 스테이터 코드를 R 코드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R 코드에서 사용하는 if else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해 줬습니다. 또 하나 유용한 기능은 디버깅 기능입니다. 저희가 코딩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요. 나중에 스테이터와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실행한 다음에 작동이 잘 안 돼서
오류를 찾는 데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GPT를 이용하면 그러한 어디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는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령 저는 일부러 이제 코드에 오타를 낸 다음에 어디서 잘못됐는지 좀 표시를 해달라, 그리고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빨간색 원형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틀린 부분을 찾아내서 저한테 어떻게 코드를 수정해야 되는지까지 알려줬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분석입니다. GPT는 텍스트에서 특정한 정보를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지금 보시는 기사는 비즈니스 포스트에 게재된 기사인데요. 타이틀이 이제 IMF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4%에서 2.2%로 내려잡았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경제 성장률 수치가 굉장히 복잡하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GPT한테 이것을 좀 내가 원하는 형태로 좀 심플하게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가별로 또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포함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정확하게 제시해 줬습니다. 제가 일일이 신문 기사와 대조를 해 보았는데요. 정확하게 일치해서 제가 100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능은 바로 데이터의 형태를 변경하는 기능입니다. 제가 일정한 정보를 제시한 다음에 CSV 형태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컴마를 사용해서 CSV 형태로 바꿔주었고, 뭐 레이텍스 포맷이나 다른 형태로도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기능은 텍스트의 내용을 분류하고 또 점수를 매기거나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공해주는 기능입니다. 제가 먼저 크레이에서 하는 업무 5가지를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농촌경제 동향 연구를 포함해서 5가지의 업무를 나열해 줬는데요. 제가 각각의 업무들이 챗 GPT를 이용해서 자동화하기 쉬운지 어려운지 분류해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순서대로 제가 원하는 형식에 맞추어서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나열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지 쉬운지 나름 분류를 해서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모든 5가지 업무에 대해서 GPT가 자동화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한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Federal Reserve System의 웹사이트인데요. GPT는 텍스트를 읽고 텍스트의 논조나 어조,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감정 같은 것을 캐치해낼 수도 있습니다. 가령 제가 2023년 11월 1일 FOMC 스테이트먼트를 내용을 제시해 준 다음에 이것이 긴축파를 뜻하는 매파적 논조에 가까운지 아니면 완화파에 가까운 비둘기파적 논조에 가까운지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먼저 저는 참고를 위해서 하이투자증권의 그 보고서를 한번 보았는데요. 11월 FOMC가 직전 9월보다는 다소 매파적으로 변화된 점은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GPT의 결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GPT는 처음에는 비둘기파적 입장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와 좀 답변이 틀려서 제가 동일한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매파적 입장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챗 GPT가 저희의 질문에 대해서 항상 답변을 해주기는 하는데 그 답변이 일관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답변에 유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거나 인터뷰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챗 GPT를 이용해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저는 5명의 유권자의 정보를 GPT한테 제공해 줬습니다. 연령과 거주 지역, 그리고 성별, 직업을 이제 제공을 해 줬는데요. 그 다음에 이 유권자들이 정년 연장에 찬성할지 아니면 반대할지 여부와 그 이유를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먼저 가장 하단의 5번 50세 여성 공무원을 보고 저는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정년 연장에 찬성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GPT도 역시 찬성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4번 38세 남성 생산직의 경우도 저는 역시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GPT는 반대할 것이다. 왜냐하면 생산 능력 유지에 정년 연장이 필요 없다라고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GPT의 답변이
저희의 직관적인 생각과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그와 다른 반대되는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서두에 실수로 이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한 문단을 작성할 때 그 모든 문장들을 다 작성한 다음에 접속사까지 사용해서 완결된 문단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령 핵심적인 문장을 작성한 이후에 이 문장들을 사용해서 한 문단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제가 제시해준 5가지 문장에 대해서 GPT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줬고 실제로 제가 사용하지 않은 개입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완성된 하나의 문단을 작성해 줬습니다. 다음으로 GPT는 문단 텍스트를 이제 수정해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오타를 교정한다든가 그 텍스트의 스타일도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문장에 오타를 몇 개 내봤는데요. 정확하게 GPT가 이 오타에 대해서 교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저희가 작성한 글에 대해서 이 글을 내가 연설에 사용할 테니까 연설문 스타일로 바꿔줘 하면 GPT가 인사말까지 넣어가면서 연설문으로 변경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GPT를 이용해서 텍스트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문단에 대해서 좀 단점을 찾아서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GPT가 총 3가지 대안을 제시해 줬는데요. 하나는 표현을 강화하고 그다음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추가하고 문단 간의 유기적 연결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구체적인 예시를 추가하고 싶을 때 직접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GPT한테 그럼 네가 말한 대로 구체적인 예시를 추가해서 문단을 수정해줘 라고 하면 GPT가 수정까지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고서나 논문의 제목을 설정할 때도 GPT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가령 제가 논문의 초록을 제시해 준 다음에 기억하기 좋은 논문 제목 2개를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에 맞는 제목을 2개 이제 제시해 줬는데요. 다만 아쉬웠던 점은 먼저 영어로 제목을 작성한 다음에 한글로 번역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자연스럽지 못해서 그러한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연구자가 해당 본인의 연구 내용을 트위터와 같은 SNS를 이용해서 널리 알리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제가 논문 초록을 요약해서 트위터에 올리고 싶으니 좀 그에 맞는 문장을 2개만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좀 트위터에 올리기 좋은 문장 형태로 바꾸어서 저한테 제시를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챗GPT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사람에 비유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빠른 속도로 나의 요청을 처리해주는 조수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아이디어 뱅크, 브레인스토밍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작문, 외국어, 코딩 등 다양한 분야에 다재다능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실수를 할 때도 있고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일관성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GPT 3.5 버전에서는 답변의 출처를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가령 네가 말한 그 한계 효용의 정의는 어떠한 웹사이트에서 봤는지 나한테 그 주소를 알려줘 라고 하면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4.0에서는 그러한 주소까지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친구의 답변을 그대로 믿기는 늘 불안합니다. 결과는 빨리 얻었는데 어딘가에 꼭 실수한 점이 있을 것 같고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와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챗GPT를 금지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영국의 경우에는 옥스포드나 캠브리지 대학에서 챗GPT의 사용을 금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고요. 하지만 다른 일부 대학들은 그렇게 금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활용할지 살펴보자 이런 입장을 가진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명문 대학 중 하나인 사이언스포에서도 표절 문제로 인해서 GPT의 사용을 금지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논문은 2023년에 리서치 에식스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그 노스웨스턴 대학의 모하메드 후세인이 연구진이 게재한 논문인데요. 저희가 보고서 작성이나 논문 작성에 챗GPT를 사용할 경우 이것의 사용 여부를 어떻게 공개할지에 대해서 잘 정리한 논문입니다. 먼저
학술 연구에 챗GPT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학술 저널의 입장이 궁금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3대 과학 저널 중 하나인 사이언스에서는 챗GPT의 사용을 금지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사이언스의 에디터가 에디토리얼을 통해서 밝힌 그 입장의 그 내용문의 제목인데요. 챗GPT가 재밌긴 하지만 저자가 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이언스의 논문을 게재하기 위해서는 나의 작업이 연구가 오리지널하다, 즉 독창적이고 내 스스로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서명을 저자가 해야 되는데 GPT를 이용해서 생성된 텍스트의 경우 오리지널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언스는 이 논문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GPT를 이용해서 논문을 작성해서 투고하게 되면 이것은 표절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저널들이 챗 GPT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저널들, 네이처나 어카운터빌리티 인 리서치, 그리고 자마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떠한 조건을 내세우는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챗 GPT의 사용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GPT를 이용해서 작성한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저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논문의 어떠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저자가 직접 작성하였는지, 어떠한 부분에서 챗 GPT의 도움을 받았는지 그 크레딧과 관련돼서 공정하게 분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호세인이는 논문과 보고서 작성 시에 GPT를 포함한 AI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강제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구자가 챗 GPT를 이용해서 논문을 작성한 다음에 저널에 투고를 하여도 저널에서는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정확하게 챗 GPT 사용 여부를 탐지해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GPT를 이용해서 생성한 문장의 일부 단어를 저자가 수정할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매스킹이라고 부르는데요. 더더욱 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 윤리를 위반해서 즉 챗 GPT를 이용해서 논문을 작성했지만 챗 GPT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보고하면서 논문을 투고할 가능성이 있고, 즉 이로 인해서 학술 윤리의 토대가 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지하는 대신에 챗 GPT를 저자로 이름을 올리거나 아니면 사사로 이름을 올리는 것이 맞다라는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이 또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자나 사사로 이름이 올라갈 경우 해당 논문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도덕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챗 GPT는 그런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인이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논문이나 보고서의 본문에 챗 GPT의 사용 여부를 공개하고 참고 문헌에도 포함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논문을 읽다 보면 해당 연구는 스테이터 몇 버전을 통해서 분석이 되었고, 또 참고 문헌에는 스테이터가 또 실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 소프트웨어를 인용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일관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했던 점은 챗 GPT를 이용해서 보고서의 문법이나 오타, 단어, 구절을 개선하는 경우에도 과연 인용을 꼭 해야 할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호세인이는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연구자가 단순히 문법을 교정하거나 아니면 오타를 교정해달라라고 챗 GPT와 같은 라지 랭귀지 모델에 요청할 경우 이 모델은 그 이상의 일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저자가 작성했던 내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새로운 내용을 생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PT와 같은 라지 랭귀지 모델을 사용해서 논문을 작성하거나 또는 문장을 수정할 경우에는 공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고서와 논문 작성에 챗 GPT를 이용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용을 해야 할까요? 먼저 보고서의 도입 부분 그리고 연구 방법론 부분에 챗 GPT를 사용했음을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명령어를 사용해서
사용해서 이용을 하였는지 이야기하여야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텍스트가 챗 GPT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 문헌에는 보시는 것처럼 인용을 해줘야 하는데요. 챗 GPT의 어떤 버전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누가 언제 사용했는지 여부를 공개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챗 GPT를 사용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명령어를 입력했는지, 또 언제 사용했는지 여부를 보충 자료나 아니면 부록에 함께 제시를 해줘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챗 GPT는 경제 연구의 여러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잘못된 결과물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활용 시에 학술 윤리를 꼭 준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GPT를 연구에 사용하기 전에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는데요. 먼저 챗 GPT 사용으로 인한 연구의 생산성 증가는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물의 오류를 찾고 수정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 것인지 먼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베네핏과 코스트를 비교해 본 다음 베네핏이 더 크다고 생각될 때 챗 GPT를 연구에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챗 GPT가 인용된 우리 연구원의 보고서를 독자가 읽고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하는 점입니다. 이 연구원은 정말 새로운 AI 기술도 빨리 도입해서 연구에 활용하는 선도적인 연구기관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줄지, 아니면 연구자들이 직접 연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AI를 이용할 수 있지? 너무 무성의하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판단을 할지 저희가 먼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우리 연구원의 연구 및 보고서 작성에 챗 GPT를 사용할 경우 저자나 사사, 인용 등을 통해서 챗 GPT의 사용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이는 우리 연구원의 권위와 위상을 손상시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과연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AI를 이용하여 연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줄지, 그리고 국내외 다른 연구기관에서는 이 AI를 어떻게 활용해 나가는지 사회적 수용성을 먼저 고려한 다음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챗 GPT의 사용을 무작정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 단계 중 보고서 작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령 연구자가 코딩을 하던 중에 어떤 코드에 대해 잘 모를 경우 구글을 통해서 검색해서 다양한 문헌을 읽고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GPT를 이용해서 해당 사용법을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알려줘라고 한 다음에 빨리 습득하고 나서 직접 코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학술 윤리뿐만 아니라 인용과 관련된 이슈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부용 보고서나 문서를 작성하고 기타 행정 업무를 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절약한 시간을 저희가 공식적인 보고서 작성이나 또 연구에 투자하면 연구의 생산성, 그리고 우리 연구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사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번역은 어디에 속하는 건가요? 속하신다는 말씀이 좀 번역은 이 연구의 네네. 텍스트를 직접 작성하는 거에 속하는 건가요? 아, 아니면 네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구절을 네. 바꾸는 거라든지 아니면 네. 단순 사용으로 이렇게 취급이 되는 건가요? 번역도 네. 번역도 이제 저희가 오타를 교정하거나 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역을 하는 것 자체가 그 텍스트를 전환하는 개념인데요. 그 과정에서 라지 랭귀지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던 내용이 가미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번역을 하는 경우에도 인용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조금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만약 네. 번역 네. 프롬프트에 트랜슬레이트 이렇게 치면 네네. 그 프롬프트에 트랜슬레이트 했다는 것만 이거 인용하면 되는 건가요? 그 명령어를 아, 네. 트랜슬레이트 this text 이렇게 네네. 치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제 생각에는 먼저 한글 원문이 네, 저희가 한글 원문을 챗 GPT에 입력한 다음에 네, 예를 들어서 영어로 이제 번역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한글 원문과 그리고 제가 입력했던 명령어, 영어로 번역해 줘라고 했던 명령어, 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물은 이제 논문에 수록이 돼 있지만 네. 제가 뭐 그 중에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챗 GPT가 출력했던 그 번역본 결과물까지 그 부록으로 함께 첨부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고서가 2배는 두꺼워지겠네요. 네, 만약에 챗GPT를 이용하면.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그 호세이니의 논문을 인용하셔가지고 어떤 윤리 규칙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학계에서 네. 합의된 내용인 건지 아니면 네. 이 저자의 주장인 건지가 아. 궁금합니다. 지금 네네. 선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도 보다시피 그런 식으로 다 인용을 하게 되면 네. 논문의 두께가 2배, 3배로 늘어날 수 있게 음. 되는 문제점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아, 박사님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학계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일부 저널들은 조건부로 챗 GPT의 사용을 허용하겠다라고 밝혔고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금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저널은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윤리적인 이슈에 대해서 정립이 되지 않은 그런 초기 단계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호세이니 논문도 2023년도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윤리적인 어떤 체계를 확립해 가는 단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윤리적인 기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엄격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관행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5년 뒤, 10년 뒤에는 엄격해진 기준을 가지고 과거를 바라보았을 때는 그 당시에 잘못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학술 윤리는 좀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렇게 되면 뭐 논문이야 뭐 저널 쪽에서 이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우리 같은 경우 아까 우리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연구 보고서가 사실 저희가 어쨌든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일 텐데 그러면 이거를 어쨌든 다른 뭐 연구기관이나 다른 기준이 지금 세워질 텐데 우리도 그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기획실에서? 박사님 대답하시겠어요? 아, 네, 네, 제가 이제 결론 부분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좀 중요한 부분은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보수적인 접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챗 GPT를 사용해서 연구에 사용하거나 혹은 보고서 작성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저희 연구원에 있는 피해가 좀 크다고 한다면 즉시 도입을 해야겠죠. 하지만 지금 그러한 현상은 없고 다른 연구기관들도 챗 GPT라는 것이 새롭게 등장했다. 어떻게 한번 활용해 보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희 연구원이 다른 기관들보다 이 부분에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고 전반적인 국내외 트렌드를 보면서 함께 그 트렌드에 맞추어서 조금씩 챗 GPT를 활용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국은 이제 올해부터 이게 작년까지는 좀 그래도 치더라도 올해부터는 상당히 많이들 활용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거기에서 또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이 좀 있겠지만 이거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의 보고서 품질이라든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이제 과거처럼 이렇게 열심히 했을 때의 그 보고서 품질이 분명히 달라질 텐데 그 올해까지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챗 GPT를 활용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면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거를 이제 활용을 이제 할 텐데 그러면 아니면 우리가 뭐 그거를 이제 윤리적인 거에 기대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부분은 우리가 챗GPT를 이용했다 안 이용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용을 하게끔 그런 뭐 제도를 만들다든가 그런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하는데 두 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먼저 본부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윤리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활용해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망설여지게 됩니다. 가령
지난번에 다른 연구기관에서 오셔서 챗 GPT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발표자가 계셨는데요. 그때 해당 연구기관에서는 해당 기관에서 논문을 작성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 교정을 업체에 맡기게 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챗 GPT를 이용해서 번역을 하시거나 뭐 교정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해당 연구기관에서 그 인용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까지 이제 말씀을 안 해주셔서 그에 대한 정보는 이제 정확히 없지만 만약 그런 윤리적인 이슈가 해소가 된다면 우선 먼저 뭐 번역이라든가 영문 교정 같이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저도 많이 써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번에 그 프로그램을 짤 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일하는 친구가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사용해 똑똑한 답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챗GPT 이용한다고 해서 업무 효율이 늘어나진 않고요. 그래서 많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모르는 빈 부분을 채우는 방향으로 챗GPT를 연구에 활용하는 게 좋을 거고, 사실은 저 윤리적인 것에서 이제 그 어카운터빌리티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 저희가 원문이 있고 그걸 번역하고 그걸 영문 보고서로 만드는 상황이라면 그 원본과 번역본을 비교해 가면서 그 이렇게 달라진 점을 이렇게 연구자가 좀 식별해내고 그거에 대해서 수정을 가하고, 그냥 그게 어카운터빌리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한 번 더 이렇게 교정기호를 한번 보는 형식으로 해서 뭐 사이테이션을 제 생각으로는 챗GPT로 번역을 하고 그 연구자가 감수를 하고 그 다음에 교정기호를 했다는 형식으로 사이테이션을 충분히 달아놓으면 제 생각입니다.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거 챗 GTP 쓸까 하다가 일부러 계속 안 쓰고 있는데 유혹에 넘어갈 것 같아서 크나큰 유혹에 넘어갈 것 같아서 안 쓰고 있는데 어떤 유혹이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연구 보고서 쓰다 보면은 이제 정책 과제나 정책 방안 내는 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 뭐 연구를 하면서 새롭게 뭔가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이걸 담아서, 그리고 좀 임팩트 있을 만한 실현 가능성도 있고 이런 걸 내야 되는데, 그게 힘들기 때문에 사실 뭐 기존 문헌들을 참고해갖고 정부 정책 자료라든지 기존 보고서를 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챗 GTP 사용하면은 되게 쉬운 게, 예를 들어서 정책 자료나 기존 선행 연구 보고서에 10개를 싹 집어넣은 다음에 자, 정책 방안을 내봐라. 그럼 짜자장 낸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거를, 아까 지금 연구윤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수준에서 연구윤리는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냐면 그거를 카피킬러에 넣어버려요. 그 다음에 표절률이 제로로 만들게 어떻게든 수정을 해나가면 마치 내가 이제 처음부터 다 쓴 것처럼 최종 결론 정책 방안이 나와버리는 거죠. 이게 사실은 완벽한 이제 연구윤리를 회피하면서 나의 그 순수한 정책 방안을 내는 방법인데, 그 유혹이 너무 강해서 저는 절대 안 쓰려고 하는데, 듣고 보니까 꼭 쓰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뭐 좀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 연구 윤리도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등 뭐 사회 전반적 분위기에서 한 10년 정도부터 굉장히 강조가 된 부분이어서 지금 각종 뭐 카피킬러도 도입되고 연구윤리 평가까지도 강화되어 왔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란가 아마 뭐 정부 차원이나 학계 차원 그리고 경인사회 차원에서 많이 이제 아마 논의가 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원 차원에서도 좀 예의주시하면서 잘 같이 대응해 나갈 필요는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도 그 이명기 박사님이랑 그 부분도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이게 반드시 비용이 따르잖아요. 아까 그 챗 GPT를 이용함에 따라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그뿐만 아니라 얘를 학습시키는 것도 우리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얘도 똑똑해지고 어떤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얘가 오는 건데, 다시 얘기를 하면
우리가 투입하는 인풋이 굉장히 조심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그 대외비 자료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까지 올려버리면 어? 그러니까 우리의 오리지널리티를 얘한테 줘야만 피드백이 오는 방향이라서 쌍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예, 굉장히 효율성이 높고 생산성 높아지지만 반드시 거기에 따른 비용은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5는 아직 비용을 안 받긴 하지만 4.0부터는 200불이죠. 1년에 200불? 아, 그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한 2만 얼마씩 네. 나가는 것 같은데 공짜가 아니죠.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연구원 평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챗GPT에서 넣는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시면 좋은 개인 비서 하나 뒀다고 생각하시고 예, 한 달에 3만 원입니다. 4.0. 예. 저도 써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잘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그 오리지널리티와 우리의 서로 간의 크레더빌리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잘 활용하는 걸로 말씀해 주시고 또다시 저희 연구원에서 뭐 영문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저희의 개인 비서가 필요할 때 이 연구윤리 문제를 어떻게 잘 극복할지도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발표를 해주신 영광 박사님한테 이제 박수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